친구여,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 그 끝없어 보이는 시련들이 실제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나는 수십 년간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왔고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준비 과정의 결과입니다. 우주는 또는 당신이 믿는 신성한 힘은 당신에게 거대한 기회를 주기 전에 반드시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시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경을 통한 준비의 법칙입니다. 마치 금을 정제하기 위해 불로 달구는 것처럼 당신의 정신과 영혼도 시련의 불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링컨을 보십시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사업 실패, 정치적 패배, 개인적 비극들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련들이 그를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순탄한 길만 걸었다면 남북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함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전 1000번이 넘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찾아낸 것뿐이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마음가짐입니다.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학습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좌절감, 그 막막함은 사실 당신 내면의 거대한 잠재력이 깨어나려는 신호입니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처럼 당신도 지금 더 큰 존재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은 평범함에 안주하게 되지만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들은 자신도 몰랐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주는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로운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 앞으로 받게 될 축복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당신의 어깨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자들은 모두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더 큰 목적을 위한 훈련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도 이제 그 대열에 합류할 때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일 겪는 도전들이 당신의 정신적 근육을 단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정신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는 반면 실패한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카네기가 강철 제국을 건설하기 전 그는 수많은 정신적 시련을 겪었습니다. 가난한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노동을 시작해야 했던 그는 매일 자신의 한계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경험들이 그에게 불굴의 정신력과 탁월한 판단력을 선사했습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과연 그런 강인한 정신력을 기를 수 있었을까요? 정제 과정을 이해하려면 포도나무의 가지치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숙련된 농부는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해 불필요한 가지들을 과감히 잘라냅니다. 겉보기에는 나무를 해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무의 생명력을 집중시켜 더 큰 결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라져가는 관계들, 문 닫히는 기회들,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들이 모두 이 가지치기 과정의 일부입니다. 록펠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에서 성공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이것이 바로 정제된 마음가짐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단순히 부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귀중한 지혜의 원천으로 변환시키는 능력 말입니다. 이런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내적 성찰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내적 불안감과 초조함도 사실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기 전에 느끼는 불편함처럼 당신도 더 큰 자아로 변화하기 위해 기존의 한계를 벗어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저항하지 말고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정신적 정제는 또한 우선순위의 재정렬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의미 없게 느껴지고 새로운 가치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포드가 자동차 산업을 혁신하기 전 그는 수많은 실험과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명확해졌고 비전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그는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고
그 지식이 결국 성공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같은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매번의 좌절이 당신의 목표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고 매번의 시련이 당신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제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변화의 전조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숙련된 선장이 바람의 변화를 감지하여 항로를 조정하듯 당신도 내면과 외부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신호들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능력이야말로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성취를 이루는 사람을 구분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먼저 내적 신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최근 들어 기존의 일상에 대해 깊은 불만족을 느끼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전기산업의 혁명을 일으키기 전 그는 기존의 직류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불만족이 바로 교류 시스템이라는 혁신적 아이디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밤잠을 설치며 더 큰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새로운 가능성을 감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힐튼이 호텔 제국을 건설하기 전 그는 수년간 더 큰 비전에 대한 강렬한 갈망으로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냈습니다. 그 간절함이 결국 그를 행동으로 이끌었고 역사를 바꾸는 성취로 연결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내적 신호는 과거에 두려워했던 것들에 대한 태도 변화입니다. 갑자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느껴지거나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상한 평온함을 느낀다면 이는 당신의 의식이 더 높은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디즈니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시작할 때 주변 모든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내면의 확신을 따랐습니다. 외적 신호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거나 우연처럼 보이는 기회들이 당신 앞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벨이 전화를 발명하기 전 그는 청각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수많은 과학자들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들이 결국 전화 발명의 핵심 아이디어로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문이 닫히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기존의 안전한 길들이 막히기 시작할 때 이는 우주가 당신을 더 큰 목적을 향해 밀어내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 그것은 겉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가 픽사를 만들고 결국 애플로 돌아와 더 큰 혁신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직감의 목소리도 더욱 선명해집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강렬하게 끌리는 방향이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위대한 발명가와 기업가들은 논리를 뛰어넘는 직감을 따랐습니다. 테슬라가 교류 전기 시스템을 개발할 때 그는 과학적 증명보다 먼저 직감적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흐름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순간들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고 어떤 순간들은 번개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는 당신이 새로운 시간대, 새로운 현실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성공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위대한 성취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자들은 안개 속에서도 한 걸음씩 나아갈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용된 믿음의 힘입니다. 포드가 대량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에게는 완벽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자신의 비전을 믿고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의 아이디어를 비웃었지만 그는 내면의 확신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제조업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내적 충동, 논리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강렬하게 끌리는 그 방향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주는 당신에게 완전한 지도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한 번에 한 걸음씩 보여줄 뿐입니다. 마치 밤길을 걸을 때 손전등이 몇 미터 앞까지만 비춰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빛만으로도 목적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그는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과정을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각각의 실험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매번 배운 것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기반한 행동의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며 평생을 보냅니다. 충분한 자금이 모일 때까지, 모든 위험 요소가 제거될 때까지, 성공이 보장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런 완벽한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성공은 불완전한 조건에서 시작되어 행동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카네기가 강철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그는 강철 제조에 대한 전문 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배우면서 동시에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전진하는 용기였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아이디어, 그 비전이 아무리 크고 불가능해 보여도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록펠러가 석유 사업을 시작할 때 그는 작은 정유소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자신의 비전을 향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과 수동적인 희망 사이에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은 기다리지만 믿음은 움직입니다. 희망은 조건을 요구하지만 믿음은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우주는 움직이는 표적을 조준하기가 더 쉽습니다. 정지해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보이지 않지만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열립니다. 당신의 행동이 우주의 응답을 불러일으킵니다. 성공을 얻는 것과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기술입니다. 역사를 보면 일시적으로 성공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반면 진정한 거장들은 한 번의 성공을 발판으로 삼아 더 큰 성취를 계속해서 쌓아 올렸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칙은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자신의 재산이 천문학적 수준에 도달했을 때도 여전히 매일 아침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온전히 자신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더 큰 비전을 품을 수 있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입니다. 카네기는 7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기술과 경영 방법을 배우는데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는 성공이 정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면 안주하려 하지만 진정한 성공자들은 성공할수록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돕는 것입니다. 포드는 자신의 성공 공식을 다른 기업가들과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쟁자들조차도 자신의 생산 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공장을 개방했습니다. 이런 관대함이 역설적으로 그의 영향력과 성공을 더욱 확대시켰습니다. 우주의 법칙은 명확합니다. 나누는 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즈니는 애니메이션으로 성공한 후에도 테마파크라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도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결정을 무모하다고 비판했지만 그는 안전지대를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했습니다. 성공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실패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성공한 후에도 수많은 실험에서 실패했지만 그는 그것들을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성공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라고 말했지만 그 노력 속에는 수많은 실패와 재시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성공은 개인적 이익을 넘어서 사회에 기여할 때 가능합니다. 벨이 전화를 발명한 것도 처음에는 청각 장애인인 어머니와 아내를 돕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적 동기가 사회적 기여로 확장될 때 그 성공은 시간을 초월하여 지속됩니다. 당신이 지금 받고 있는 축복들, 작은 성취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더 큰 선을 위해 사용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성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입니다. 한 단계의 성취는 다음 단계를 위한 발판일 뿐입니다. 당신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성공 여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의 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도전은 무엇인지, 어떤 변화의 신호를 감지하고 있는지 들려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성공 이야기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당신의 성공 여정을 함께 시작합시다.